네, 이번 강의는 컨테스티드 옥션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파트너가 오픈을 했을 때 상대방이 테이크아웃 더블이 들어왔고 이때 응답자가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우리가 빈번하게 나오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너가 원 다이아몬드 오픈을 했고요. 화면을 보시면 원 다이아몬드 오픈을 했고 이제 상대방이 더블을 했어요. 자, 이때 내가 사우스가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첫 번째 핸드로 어떻게 비딩할 것이냐 이 말이죠. 4점, 8점, 9점의 하트가 4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핸드 쉐입을 보면 하트 퀄리티가 좋지가 않아요. 하트 퀄리티가 좋지 않고 초밸런스 핸드죠. 4, 3, 3, 3 초밸런스 핸드. 자, 이 저자는 이걸로 원하트 응답하기보다는 그냥 원노를 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트 퀄리티가 너무 좋지 않고 그리고 밸런스하기 때문에 원노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상대방이 이렇게 더블이 들어왔을 때 응답자가 원노 트럼프 하는 거는 이 점수 레인지는요. 일반적으로 8에서 10점입니다. 좋은 7점에서 8에서 10점이에요. 그러니까 5, 6점 이런 걸로는 원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더블이 들어왔을 때 원노 응답은 좋은 7점에서 10점 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핸들을 볼까요? 자, 상대방이 더블이 들어왔을 때 지금 점수가 11점이에요. 11점이면 상대방이 더블이 들어왔을 때 10점 이상이면 리더블 하라 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의무적인 건 아니에요. 더블이 들어왔을 때 원레벨 응답은 펄싱입니다. 원레벨 응답은 펄싱이에요. 투레벨 응답은 펄싱이 아닙니다. 투오버는 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원레벨 응답은 펄싱이에요. 그러면 항상 리더블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더블한 사람이 상대방 더블한 사람이 점수가요. 그러니까 장수가 메이저 꼭 4장을 보장하진 않잖아요. 3장을 보장하는 거지. 3장을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이저 설령 테이크아웃 더블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메이저 포포핏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블이 들어왔을 때 4장짜리 메이저가 있으면 4장짜리 메이저를 보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핸드는 리더블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하트 응답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블을 하거나 원하트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더블을 해도 그 다음에 또 뭔가 비딩했을 때 또 더블을 하면 그 수트를 보이는 것이 되겠죠. 자, 이 핸드에서 이런 만약에 이제 리더블을 했을 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더블을 했어요. 리더블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상대방의 웨스트가 원 하트나 원 스페이드 비딩을 했다고 하자고요. 그리고 파트너가 패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너가 패스를 했을 때 내가 더블하는 거는 페널티인지 아니면 테이크아웃인지 이 부분은 파트너하고 정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게 항상 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나는 페널티 생각하고 더블을 했는데 파트너는 테이크아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파트너하고 꼭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더블을 하고 난 다음에 상대가 뭘 불렀을 때 그 파트너든 제 쪽에서든 더블하는 쪽은 무조건 상대방 수트가 짧은 거예요. 리더블을 하는 테이크아웃으로 쓰고 있어요. 테이크아웃.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긴 쪽은 패스를 하는 거니까, 긴 쪽은 패스하는 거니까, 긴 쪽이 페널티로 전환하고 싶으면 그냥 패스를 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파트너와, 확실한, 합의를 해 놔야만이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핸들을 볼게요. 자, 세 번째 핸드는 똑같은 상황에서 원다이아 더블이 왔을 때 이것도 10점이 넘잖아요. 13점이나 돼요. 자, 13점이나 되니까 이거 리더블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자, 리더블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스페이드 핏을 맞춰버리면, 맞추고 만약에 스페이드를 또 올려버리면 하트를 보일 기회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파트너한테. 그러니까 이런 핸드가 전형적으로 리더블보다는 우선 우리한테 핏이 있는지, 메이저 핏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리더블을 하는 것보다 10점 이상이라는 걸 보이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로렌스는 자, 원하트 응답을 하라는 거예요. 원하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파워를 보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때 하트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트핏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너가 원하트 오픈을 했을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더블이 들어왔어요. 더블이 들어왔을 때 이런 핸드를 보시면 좀 두 개의 핸드가 주어져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다이아몬드 6장에 6점이죠. 다이아몬드 6장 6점 핸드입니다. 자, 요런 6장짜리 핸드로 하트 서포트가 없는 거죠. 6장짜리 핸드로, 이런 핸드로 바로 투 다이아몬드를 하는 겁니다. 투 다이아몬드. 자, 이 투 다이아몬드는 점수가 10점 이상이라는 게 아니라 좋은 다이아몬드 수트가 있다. 대신에 10점 미만이 되겠죠. 10점이 넘으면 뭐 리더블을 하고 나서 비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원하트 더블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점수가 한 뭐 7에서 9점 이 정도의 6장짜리 좋은 수트, 자신의 수트가 있을 때는 이렇게 투 다이아몬드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파트너 수트의 서포트는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투 다이아몬드, 더블에서 투 다이아몬드 하는 거는 스트롱한 게 아니다. 자, 저도 클럽에서 이렇게 플레이 하다 보면 더블 들어오는 거 상관없이 막 투 다이아몬드 10점 이상이라고 투 다이아몬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일단 리더블부터 하시면 되겠죠. 어너더 메이저가 없다면, 만약에 스페이드가 4장짜리가 있었다 그러면 더블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 원 스페이드 할 것 같아요. 자, 스페이드가 있으면 먼저 스페이드부터 보이면 됩니다. 이 더블한 사람이 스페이드 3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 파트너가 스페이드 4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이드 4장 있을 때는 당연히 원 스페이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스페이드도 없고 다이아몬드만 길 때, 이럴 때 투 다이아몬드를 한다. 10점 이상이라고 투 다이아몬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리더블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자, 요 핸들을 보실까요? 자, 이 핸드도 클럽만 점수가 4점밖에 안 되죠. 4점이 아니죠. 6점이죠. 자, 6점인데, 클럽이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에이스에다가 10, 9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자, 투클럽으로 이렇게 클럽을 소개해줘라, 파트너한테. 파트너가 클럽 싫으면 하트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하트 서포트가 톨러런스가 있죠. 퀸 스몰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구석이 있는 거죠. 파트너가 만약에 클럽이 싱글턴이라면 이렇게 더블이 들어왔을 때 툴 레벨로 응답하는 거는 강한 것이 아니다. 강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수트가 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툴 레벨 응답은 6에서 9점의 6장이거나 또는 좋은 5장 수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테이크아웃 더블이 들어왔을 때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조던 투노라고 하죠. 조던 투노. 조던 투노는 기본적으로 리밀레이즈 or better의 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파트너가 메이저나 마이너 오픈을 했을 때 상대방이 테이크 아웃 더블이 들어옵니다. 자, 그때 내가 상대 파트너의 파트너 수트에 서포트가 있고 리밀레이즈 이상의 핸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리밀레이즈 이상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4장 이상 서포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밀레이즈라고 하는 건 3장으로는 잘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메이저 상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요. 만약 메이저 오픈을 했을 때 더블하면 투노는 리밀레이즈와 베터가 되겠죠. 조던 투노. 자, 그래서 조던 투노는 쓰는 게 좋습니다. 메이저일 때는 뭐 더블하고 투노 하면 일반적으로 4장 이상의 서포트의 11점 이상의 핸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좋은 10점이거나 11점 이상의 핸드 이상이겠죠. 오, 베터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메이저는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말할 게 없어요. 뒤에서 다른 걸로 설명할 게 있지만, 근데 이제 마이너는요, 마이너는 원 다이아몬드 더블 투 노 트럼프, 원 다이아몬드 더블 쓰리 다이아몬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상대방 더블에 3레벨로 점프하는 거는, 3레벨로 점프 레이즈를 하는 거는 메이저일 때도 대표적으로 프리엠티브죠. 요즘은 대부분 다 프리엠티브로 씁니다. 원래 오리지널 올드 스탠다드는 더블 드론과 상관없이 리밀레이즈인데요. 요즘은 그렇게 쓰는 사람 못 보셨죠? 그렇게 안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서 메이저는 원 하트, 뭐 더블, 쓰리 하트, 원 스페이드 더블, 쓰리 하트는 프리엠티브잖아요. 그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장 이상의 약한 거죠. 자, 그런데 마이너는 이 조단 투노를 바꿔서 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의 논리는 그렇겠죠. 뭐냐면 오프너가 일반적으로 점수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리밀레이즈 핸드로는 원 다이아몬드 더블, 3 다이아몬드를 하면은 3 다이아몬드를 리밀레이즈로 쓰라는 거죠. 3 다이아몬드 리밀레이즈를 쓰고 이렇게 더블 했을 때 투 노 트럼프를 프리엠티브로 써라 이 말이에요. 자, 원 다이아몬드 더블 투 노 하면은 이게 프리엠티브라는 거. 다이아몬드 프리엠티브. 원 다이아몬드 더블 3 다이아몬드 하면 다이아몬드 리밀레이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노우스가 오프너가 3노에 관심이 있으면 노우스에서 3노를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점수가 노우스가 많을 거니까 노우스 쪽에서 3노를 하는 것이 점수가 많아서 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더블한 사람이 리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블한 사람이 리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이 사람이 점수가 많을 거니까 이 사람 손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리버스 조단이라고 합니다. 리버스 조단. 그래서 파트너가 마이너 오픈을 했을 때는 리버스 조단을 쓰는 게 좋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으시다면 파트너하고 한번 심각하게 상의를 하셔서, 이거 바꾸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기억만 하면 되죠. 기억을 못하면 이제 대형 사고가 터지지만, 아무튼 이렇게 마이너 오픈에 대해서는 리버스 조단 투노를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파트너가 이제 메이저 오픈을 했을 때, 역시 테이크아웃 더블이 들어왔다고 하죠. 테이크아웃 더블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3장 서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싱글 레이즈 하잖아요. 뭐 더블이 들어와도 원 하트 더블, 투 하트, 뭐 원 스페이드 더블, 투 스페이드. 자, 그 투 스페이드 하면 더블과 상관없이 3장 서포트에 6에서 9점 일반적으로. 자, 그렇게 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 한 4.5점이 있어. 그런데 3장 서포트가 있어. 그런데 파트너한테 지금이 아니면 파트너한테 서포트를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블이 들어왔기 때문에 파트너가 예를 들어서 경쟁을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트너는
자, 더블하고 내가 패스해버리면 상대가 비딩을 할 거니까 나는 내가 3장 서포트가 있다는 것을 영원히 파트너한테 보일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만약 그거를 4, 5점 들고 있는데 아니면 아주 안 좋은 6점이나 3장 서포트가 있다고 1 하트, 더블, 2 하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랬을 경우에는 또 파트너가 또 착각하게 되죠. 풀 6에서 9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게임 트라이를 한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게임을 갔을 때 페널티 더블을 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 상황이 오면요. 경쟁 상황이 오면 점수가 좀 약하더라도 파트너한테 서포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다양한 컨벤션들이 고안이 됐습니다. 고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장 심플한 거는 투 클럽 컨스트럭티브 레이즈 컨벤션이 있습니다. 자, 투 클럽 컨스트럭티브 레이즈. 자, 무슨 말이냐면요. 파트너가 예를 들어서 원 스페이드 오픈했을 때 더블, 투 스페이드 하면 그냥 쓰레기 핸드로 레이즈 하는 거예요. 푸어 레이즈. 자, 여기 나와 있죠? 투 메이저를 바로 맞히면 푸어 레이즈다. 그래서 3에서 6점 정도의 물론 3장 서포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투 클럽을 하면은 리얼 레이즈라는 거죠. 굿 레이즈, 컨스트럭티브 레이즈라는 거죠. 7에서 9점에. 자, 그래서 파트너한테 이거를 구별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하기 쉽죠. 마치 우리가 드루리 컨벤션 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내추럴 투 클럽은 사라지는 거게 되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툴 레벨 그 6에서 9점에 클럽 6장짜리 그 내추럴은 못 쓰겠죠. 하지만 그건 못 쓰지만 파트너한테 그 3장 굿 레이즈인지 배드 레이즈인지를 구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파트너가 메이저를 오픈했을 때 서포트가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요 컨벤션을 쓰게 되면은 파트너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10점 이상이다. 그러면 리더블 그대로 살아 있고요. 조던 투노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리밀레이즈 이상의 핸드면 당연히 조던 투노를 쓰겠죠. 조던 투노는 일반적으로 4장 서포트로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3장 서포트에 리밀레이즈 핸드다라고 하면은 조던 투노 쓰는 것보다는 일단 리더블을 하고 난 다음에 서포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컨벤션이 있다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심플했죠. 똑같은 상황에서 자, 오늘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거, 마이클 로렌스도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컨벤션인 것 같아요. 여기서 캡 슬래시 원 메이저 X는 더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파트너가 원 메이저로 오픈을 하고 상대방이 더블이 들어왔을 때, 쓰는 응답법이다. 누가 만들었냐면 캐팔레티가 만들었다. 우리가 캐팔레티 캡 유명하죠. 원로 오픈했을 때 그 캡 있잖아요. 그 마이크 캐팔레티예요. 마이크 캐팔레티가 만든 또 다른 컨벤션인 거죠. 굉장히 마이클 로렌스가 책에서 아주 강추하고 있는 컨벤션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자로 쓰면은 C 슬래시 원 메이저 원 맥스 원 메이저 더블 캡 슬래시 원 메이저 더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 하트 더블 원 스페이드 하면 이건 내추럴이에요. 그런데 원 노 트럼프부터는 무조건 트랜스퍼입니다. 요즘 이제 그 엑스퍼트들 사이에서는요, 거의 다 요걸 많이 써요. 더블 들어왔을 때 트랜스퍼 응답하는 거. 자,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 메이저, 예를 들어서 뭐 원하트나 원 스페이드 파트너가 오픈을 했을 때 상대방이 더블을 합니다. 자, 그때 원 노 트럼프를 하면요. 자, 클럽 트랜스퍼예요. 그러면 오프너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트랜스퍼를 받습니다. 투클럽 하겠죠. 투클럽. 자, 그러면 사우스는 클럽이 긴 배드 핸드면 그냥 그 투클럽을 패스하면 되겠죠. 그죠? 자, 패스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핸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핸드냐? 롱 클럽 앤 위크 핸드이거나 또는 7에서 9점 핸드에 파트너가 부른 메이저 서포트 두 장이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클럽이 아니라면 투클럽 원노 하면 투클럽 응답을 받잖아요. 투클럽 응답을 받으면 자, 그때 투 하트를 한다든지 여기서 파트너가 원하트 오픈했을 때 투 하트를 한다. 그러면 투클럽으로 원노 트럼프로 트랜스퍼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투 하트를 하게 되면 뭐냐면 나 클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클럽이랑 상관이 없고 내가 7에서 9점에 하트 2장 서포트가 있다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하트 2장 서포트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하트 파트너가 원하트 오픈했다고 할게요. 자, 원하트 더블 원노 그러면 여기서 투클럽 받겠죠? 투클럽. 자, 이때 투 다이아몬드를 해요. 투 다이아몬드를 하면 무슨 말이냐? 나 다이아몬드 5장이 있고 하트 2장 서포트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 클럽이 아닌 한은 투클럽 패스하지 않는 한은 무조건 7에서 9점에 2장 메이저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장 메이저 서포트가 있고 7에서 9점이면 일단은 원노 트럼프로 해서 투클럽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수트를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클럽하고는 상관이 없고 뭐 다이아몬드 투 다이아를 했다면 다이아몬드가 5장 있고 내가 너의 메이저 2장 서포트가 있다. 요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클럽도 할 수 있습니다. 클럽도 예를 들어서 클럽이 6장 정도에 만약에 그 하트가 2장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원노 하죠? 투 클럽 합니다. 그때 3클럽을 해요. 그러면은 하트가 2장이 있는 그리고 클럽이 긴 인바이트 핸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일단은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요거예요. 원노 트럼프로 해서 투클럽으로 트랜스퍼를 시키고 난 다음에 만약에 파트너가 스페이드 오픈을 했다면 투 다이아몬드나 투 하트를 하면 그 부른 수트가 5장이고 스페이드가 2장이다 라는 거를 보이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투 클럽은요. 자, 원 메이저 더블 투 클럽을 하잖아요. 롱 다이아몬드만 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만 10점 미만이고 당연히 10점 미만에 다이아몬드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너가 플레이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투 다이아몬드는 뭐냐? 원 메이저 파트너가 원 메이저를 했을 때 더블을 합니다. 더블을 했을 때 투 다이아몬드는요. 투 다이아몬드는 역시 7에서 9점의 3장 메이저 앞에서 봤던 투 클럽 컨벤션하고 컨스트럭티브 레이스 컨벤션과 똑같습니다. 투 다이아몬드로 쓴다는 거죠. 투 다이아몬드는 7에서 9점에 무조건 3장 메이저 서포트가 있다는 겁니다. 컨스트럭티브 레이즈라는 거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원 메이저, 투 메이저, 원 메이저 더블 투 메이저를 하게 되면요. 3장에서 3에서 6점에 3장 메이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트너한테 다양하게 이 핸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파트너가 메이저 오픈을 했을 때 상대방이 더블이 들어오면 너무 두리뭉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는 표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와요. 내가 뭔가 비딩을 하고 싶은데 이 시스템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컨벤션을 쓰게 되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에 아주 도움이 되겠죠. 파트너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두 장 서포트에 5장짜리 다이아몬드가 있구나. 또는 5장짜리 하트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요즘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파셜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파트 스코어. 양쪽에서 파트 스코어를 만들면 그것도 아주 파셜 스윙이 큽니다. 팀게임에서도 크고요. 물론 당연히 MP에서도 파셜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따로 소개는 하지 않았는데 브로마드라는 컨벤션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버건이 쓴 건데요. 메이저 파트너가 메이저 오픈을 했을 때 역시 똑같아. 더블이 들어왔을 때 브로마드라는 컨벤션이 있는데 브로마드도 굉장히 좋은 컨벤션인데 브로마드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무조건 파트너의 메이저 서포트가 있어야 돼요. 3장짜리 서포트가 있거나 또는 4장짜리 서포트가 있거나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캐팔리티 컨벤션은 꼭 3장짜리 서포트가 없다 하더라도 핸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리밀레이즈면 조던 쓰시면 되겠죠. 당연히 그때는 투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비딩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원 스페이드. 자, 지금 우리가 캡을 쓴다고 했을 때 원 스페이드 더블 원노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투 클럽 이렇게 릴레이를 받습니다. 트랜스퍼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투 하트를 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 하트가 5장짜리가 있고요. 하트 5장짜리가 있고 7에서 9점에 스페이드 서포트가 2장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트너한테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이 부분을 판단을 하기 아주 편하게 되겠죠. 6장짜리 스페이드라면 또 7에서 9점에 2장 서포트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비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원 스페이드 더블 원노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파트너가 클럽 트랜스퍼 해놓고 패스해버릴 것 같아. 그럴 경우에 클럽이 한 장이나 클럽이 없어. 자, 그럴 때는 꼭 이 트랜스퍼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스페이드가 6장짜리다. 좋은 6장 또는 7장이다. 그러면 받지 않고 그냥 투 스페이드를 하면 되겠죠.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자, 그래서 그거는 오프너의 선택사항이다 라는 거죠. 트랜스퍼하는 수트가 싫을 때는 그렇게 비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대방이 더블이 들어왔을 때 상황들 그리고 새로운 컨벤션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많은 준비를 파트너 간에 해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